투자가 어려울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긴 연휴 끝에 정말 폭탄 같은 하루를 어제 저희가 함께 보냈죠. 방송을 통해서 환율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환율이 조금은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시적인 걸지 혹은 장기 신호탄일지가 궁금한데요, 소장님. 뭐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또 뭐 환율이 10원 이상씩이 뭐 매일같이 오르내린다는 것도 이게 지금 비정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술적 반등이 의미 있게 나왔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을 이따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신지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공략주 리뷰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기준으로는 벌써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부를 보여주는 종목인데 오늘 추가 전략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난 9월 19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날 급등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과 더불어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매수가 근처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어떤 반등들이 나오고 또 5G 관련해서는 또 몇몇 종목들, 솔리드를 포함한 다른 것들은 또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이런 그 탄력적인 반등이 연출되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1차 목표가 어떻게 잘 순항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단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부를 보여주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종목 저희가 이따가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직 솔루션 7일권 무료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전략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5일 서동구의 투코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죠. 오늘은 다행히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테슬라가 상승 전환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힘을 내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 섹터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사실 골고루 대반등들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들은 뭐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제 사실은 1차적으로 보여줬죠.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도 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아직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뭔가 장의 중심에 들어서고 탄력도가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을 좀 잘 우리가 이제 선별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뭐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들 워낙 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뭐 반등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어제 하락분에 반도 되돌리지 그렇죠. 못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면 좋겠고 일부 철강이라든가 그 소재단들 이런 쪽들도 오늘 좀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들, 바이오 쪽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의미 있는 것은 이제 SK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네.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 이면에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HBM과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삼성에서 네.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수율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삼성하고는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는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것도 좀 빨리 앞당겨서 좀 공급해달라 이런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나마라도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요. 사실은 그 7월 말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박스권의 횡보, 특히 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가 이 11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잘 보여준다라면 결국은 다시 또 하반기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이 연출이 되고 물론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음봉이죠. 그만큼 대기 매도 물량도 많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쪽과 관련돼서는요. 아주 의미 있는 종목 하나가 여러분들 양극박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동안 탄력적인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도 지금 오늘 아주 의미 있게 급반등이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바로 사마 알루미늄 같은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도요. 지난번 구간에서 6월 달에 이렇게 급등 그리고 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7월 달에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지금 보면요. 이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또 길게 보면은 요 7월 달에 이 쌍봉의 패턴을 보여준 이후에 네. 이러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오늘 거래도 좀 다시 실려주면서 이렇게 급등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들은 물론 생산과 관련된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준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세의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같은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준다라면 바로 사마알루미늄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을 줄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5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아주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보면서 중장기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추석 이후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지금 시세가 곧바로 급반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가 됐을 때 모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바이오 쪽에서는요. 지금 사실 여러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실적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이러한 그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렇게 반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 여기가 저점이 이탈이 된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7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은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바이오까지 주도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주요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늘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잖아요. 로봇주들 약세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마치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네. 없고 재료가 이제 다 노출이 됐다. 이러한 그 움직임들.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인데 코스피에서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에서 풀리지
묶여지 않는 이러한 물량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 네. 이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순매도로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이제 종가까지 좀 봐야 됩니다. 현재 움직임들 속에서의 그 급등락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도 재료 노출 그리고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단기간에 두산과의 비교되는 여러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면서 네. 아주 오전부터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종가까지의 움직임들 속에서 어떻게 하방들을 잡아주는지 그걸 보시면서 뭐 두산 로봇이 됐든 네. 다른 여타 로봇 관련주들을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도 이 로봇주 안에서 여러 가지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 추후 또 전략들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방송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오후장은 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도 오늘도 환율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월 27일에 1361원까지 딱 고점을 찍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나름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논란이 되고 네. 또 많은 이슈와 재료들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아주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그 환율의 추이를 보면서 현재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 뭐 웬만하면은 네. 시장 자체가 지금 8월부터 9월 또 오늘까지도 반등은 주고 있지만은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자체가 뭐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럼 종목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 20, 30% 이상 하락을 다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내 종목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같이 하락하고 있다고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 이 시장의 어떤 그 내 종목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뭐 우리가 뭐 국채 수익률이 어떻다 뭐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와 우리 환율까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글로벌 주요 금융 지표들 자체도 지금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기준으로 4.8 넘어갔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죠. 뭐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달러 인덱스도 뭐 108, 110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107대에서 또 내려오고 있는 이런 네.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들 속에서 우리 환율도 어저께 종가가 1,363원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하면서 1,350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제대로 오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주요 글로벌 금융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와 우리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시에 놓고 화면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어제도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결국은 이 달러 인덱스도 주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12주째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주 동안이나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을 한 거고 이 저항권이 작년 11월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었던 자리 리바운딩이 연출됐던 이 자리가 108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10월에 11월 달에 이렇게 계속해서 장대 음봉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대반등을 한번 주었던 자리가 바로 1,362원이었습니다. 어제 1,363원까지 갔다가 오늘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1,360원대가 저항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또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가고 110으로 가고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또 5%에 근접하는 이 모습이 된다면은 한 차례 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거죠. 일부에서는 뭐 PBR 0.9배와 갖고 1배 미만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무조건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이 환율 속에서의 움직임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왜 환율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환율이 당분간 1,360원을 돌파하면서 거기가 오히려 안착이 되고 더 가느냐 아니면 1,36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네. 하방을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 현재 구간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반도체가 하반기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도체 쪽들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 흐름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잘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은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이쪽들 섹터들이 중심이 되면서 의외의 또 급반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1360원 선의 저항 부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략주도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솔리드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파트너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이슈로 오늘 강한 상승을 조금 보여줬는데 이 섹터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왜 그런지 이유 설명해 주신다고 했죠? 지금 이 5G 쪽들과 관련돼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네. 재료가 있는 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하고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솔리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실적단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의 또 위치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8월부터 말이죠.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그리고 8월부터 이렇게 빨간 선과 빨간 다이아가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19일 날 말씀드렸던 시점 그리고 20일 날 이렇게 급등을 했죠. 이날 말씀을 드렸고 이 급등을 했고 바로 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양상인데 시장이 같이 흔들리니까 이 종목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복원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네. 낙폭과대한 종목도 물론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외국인 또는 뭐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 속에서는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추세를 여러분들이 매직 솔루션에서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과하게 이탈이 됐던 그런 어떤 종목들은 그만큼 더 복원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이 솔리드가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현재 시 구간에서 지난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6,400원대 매수가 안 됐었으면 이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6,100원까지도 순간적으로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수익을 지금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매도를 차익 실현을 못했다. 그리고 다시 재공략할 수 있었다면 6,000원 초반 자리라든가 오히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6,4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거래도 다시 실려주면서 다이아 위로 또 시그널선도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솔리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호재성으로 올라가는 또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받침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별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리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매일 오전 이 1시 방송 전에도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아침 오전 8시 15분이죠. 그렇죠. 네. 뭐 오늘도 또 어제도 했고요. 내일도 합니다. 월화수목금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빠르게 온라인에서 유튜브와 동시에 여러분들과 오늘장의 전략과 그리고 오늘의
관심 공략주 네.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제하고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꼭 시장에 반등을 주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출근길에 준비하시면서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바로바로 링크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매직 솔루션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일주일 동안 또 체험도 해보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일 오전 오늘의 전략과 공략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직솔루션 7회권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선물 준비해 두었으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10월 달 장이 대단히 어렵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반등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반등의 강도는 좀 약하죠.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한쪽에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라도 적극적으로 코스피 또는 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환율과도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아직은 매도 포지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와 같은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락하거나 또는 뭐 단기적으로 하루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들을 내가 준비하고 물려있는 종목을 시장이 새롭게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할 때 뭐 반도체가 됐든 어느 쪽으로 교체할 건가 항상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까 5G 솔리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솔리드 지난 9월 19일 날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이 연출이 되면서 뭐 단기간에 18%의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는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만 단숨에 1박 2일 만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고 고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사실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의 구간을 만약에 여러분들 웬만한 종목들을 보신다면 이 솔리드처럼 이러한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드물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라도 좀 저점을 잡아주면서 횡보해주는 이러한 어떤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HPSP도 같이 봤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상승 기조로 빨간 다이아의 시세 초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런 구간들에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들이 이제 어떻게 실려주는지를 보면서 그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나가시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리드의 경우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시세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고 급등하고 이격이 벌어진 다음에 조정이 연출이 됐지만 다이아 자체는 추세 자체가 살아 움직이고 매도의 힘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캔들하고 해서 여러분들 또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 음봉들과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는 모습들. 그 이후에 양봉, 음봉 나오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다이아가 이렇게 빨갛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렀다가 곧바로 급등 나와주고 상승의 기조로 전환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저항에 받는 모습들 속에서 파란 시그널들이 나와주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급격히 하락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곧바로 또 시장이 반등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강하게 오늘 8%대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상승의 빨간 다이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대반등을 줄 때 이 종목은 다른 것들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었으면요 반등을 주더라도 제한적이었고 다시 또 크게 되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수가 있었겠죠. 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봉이라든가 분봉상에서만을 대응하시는 게 아니고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 과정들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었고요. 다시 또 하락한 이후에 이제 막 주봉상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 주봉상에서의 모습인데요. 이 고점을 향해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나와준다면 이 시세 흐름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지만 시장이 대반등 주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봉상에서도 다이아가 빨갛게 유지가 되고 있고 주봉상에서도 안정적인 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장주는 바로 현대오토에버라고 그랬습니다. 뭐 칩셋미디어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바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5월 2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면서 고점 기준으로 11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1차, 2차, 3차 목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달성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119%.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돌파가 되면서 26만 3천 원을 고점으로 29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변동성 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지만 계속 횡보 조정하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홀딩 내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거고 이 과정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란 시그널이 나오기도 하고 파란 다이아, 빨간 다이아가 교차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격 벌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겠습니까? 이 종목을 사고 싶어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왜 기다려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캔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 거래가 실려주면서 움직였고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려주면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고 이 흐름들이 여기서 윗꼬리 장대 음봉 일종의 블루오프 현상이 연출이 된 거죠. 항상 어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일단락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간다라는 흐름보다는. 그래서 최소한도 50%라도 여러분들은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될 때 20만 원 내외에서 전부 다 이익 실현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되죠. 아, 저거를 언제 사면 좋을까?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좋을까? 과거의 흐름에서 다 여러분들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최소한도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파란 다이아가 나오다가 선으로 바뀌거나 또는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이 나와줘야 됩니다. 매수 시그널이. 이러한 타이밍이 지금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파란 다이아가 여기서 여러분들 강하게 누르고 있다고요. 누르고 있으니까 매수의 힘은 약하고 당연히 저항받고 다시 밀리는 거죠. 가격적으로는 이 종목이 이렇게 여기서 고점까지 왔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살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호대로만 본다라면 아직은 이 종목은 하락의 기울기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주가가 거래량도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옆으로 횡보해 주느냐, 그리고 아니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느냐. 횡보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들이 옆으로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면서 또는 횡보해 주거나, 그렇죠? 빨간 시그널들이 나와주는지.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한 번 더 반등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되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는 거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일봉상에서 이렇게 봤을 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이제 뭐 시세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거래가 실려주고 장대 음봉으로 1차적인 시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서동구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봉상에서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을 주봉으로도 또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주봉은 어떻겠습니까?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기의 하락세를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하락세를 마무리 짓고 바로 4월, 5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우상향의 패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봉상에서는 당연히 흔들흔들할 수 있겠죠. 분봉은 더 정신없이 흔들할 테고요. 그런데 도도하게 이렇게 주봉상에서는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현대오토에버가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일봉상에서는 지금 단기 1차 고점이 나와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이 안정이 될 때 시그널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또 바로 텔레칩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이었죠. 사실은 8월 30일 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 35,000원까지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맨 처음 제가 8월 30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편입이 됐습니다. 21,900원에 21,900원에 편입이 되고 바로 9월 12일 날에 32,100원까지 고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바로 나왔죠. 그리고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가격 조정을 전체 시장과 더불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3차 목표가를 35,000원까지 제시해 드렸는데 일단 고가 기준으로는 46%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습니다. 불과 한 2주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했던 이러한 어떤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역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짧은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이 연출되고 변곡점이 여기서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8월 말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급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캔들을 보지 않더라도요. 어떻습니까?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매도의 타이밍이 되시는 거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격도 벌어졌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강력하게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현대오토에버처럼 자율주행 관련한 것들이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까 현대오토에버와 달리 텔레칩스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렇게 빨간 시그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시그널이. 그러면은 파란 다이아가 누르고 있는데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는 건가요? 만약에 텔레칩스를 내가 1000주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란 다이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빨간 시그널이 나왔어도 100주 정도만 보초병 정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캔들하고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캔들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들입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다 나오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고 이러한 구간에서 양봉이 나왔더라도 파란 다이아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매수는 유보, 매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씩 변곡점이 형성이 되고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 그리고 캔들도 붙어있는 모습 1차 매수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다시 밀릴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바로 이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윗꼬리 길게 음봉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더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시그널은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50%든 30%든 이 시는 챙기시고 그리고 다시 또 양봉이지만 다음 날 또 음봉인 거 여전히 빨간 시그널은 잘 유지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도 이렇게 꺾일 때 매도하셔도 아무 부담이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그럼 어떠냐? 지금의 자리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계속 파란 다이아가 나오기 때문에 부딪히더라도 두들겨 맞고 양봉이 나오더라도 힘이 없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라오는 것 같지만 바로 위에서 파란 다이아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압박이 더 강한 거고 아직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바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떠한 흐름입니까? 이렇게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가 다시 또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 시그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 변곡점 구간에서. 그랬다가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다가 빨간 시그널이 나왔죠. 결국 이 흐름들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바닥이 형성이 되는 시그널 선에서 이중바닥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밀렸다가 빨간 시그널 나와주었고 다시 되밀렸다가 여기서 또 빨간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짝꿍댕이의 패턴 속에서 단기 상승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은 파란 다이아가 약해져 있을 때 파란 다이아가 약해져 있을 때 이 시그널 선이 돌아서 주고 다시 가지고 돌파할 힘이 그래야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위에서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누르고 있는 거와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누르고 있는 거 누가 더 쉽게 그 돌멩이를 걷어차버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일봉상에서는 파란 다이아가 나오면서 하락의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상에서는 이렇게 도도하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종목이 저기서 추가 하락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봉상에서는 나는 흔들림 없이 계속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봉상에서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려면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 종목이 일봉상에서는 파란 다이아인데 주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또 주봉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신다면 이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대반등을 줄 때 더욱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확실하게 선정하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그것도 싫어. 잘 모르겠어. 그냥 서동구가 투코스 시간에 또는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방송 시작 전에 링크 다 보내드리니까 오늘의 전략과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그리고 또 매직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진행되는 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이번 주의 공략주 핫5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추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종목들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수페타시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 워낙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 큰 폭의 상승 중에 수사님께서 처음 제시해 주시고 대부분의 상승분을 저희도 받아가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수혜자다라고도 불리는데 어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할 때 이 종목은 올랐고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상반기에 시세를 주도했던 흐름들 속에서 좋은 수익이 나왔고 네.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소외감 안 느끼고 매수할 시점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다이아와 시그널만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5월 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5월, 6월, 요 7월 달까지 근 3개월, 만으로는 한 2개월 정도 됐겠죠. 2개월 동안 이렇게 큰 시세를 내고 그리고 8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빨간 시그널이 잠깐 나왔다 다시 또 약하게 치고 파란 시그널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간들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승의 구간들이었습니다. 이쪽 구간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의 구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캔들하고 이제 같이 놓고 보시면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크게 흔들린 이후에 사실 제일 9월 달에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이아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잠깐 커졌다가 점점점 지금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급감이 됐었죠. 그리고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증가가 되기 시작하고 오늘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상승을 보여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은 하고 있지만 도지형의 캔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아무리 이수페타가 잘났어도 뭐 3, 4일 연속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캔들상에서 상승은 하지만 도지형의 음봉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매직타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갭상승 나온다고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밑에서 공략하는 전략들, 뭐 이수페타뿐만이 아니라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심지어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29,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28,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밴드라고 생각하시고 홀딩해 주시면 되겠고 또는 신규 공략도 이제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저항들이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1차적인 저항은 요 35,000원에서부터 요 38,000원 라인이 될 겁니다. 요 라인들이 돌파가 돼준다면은 곧바로 7차 목표가 45,000원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8,000원의 저항을 우리가 뚫어줄 수 있는지 그 힘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미 반도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소장님께서 짚어주던 포인트부터 지금까지도 고점 기준으로는 무려 140%에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해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워낙 HBM이 뜨겁기 때문에 신규 수주와 관련해서 기대감은 계속 더해질 것 같고 주가도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 우리가 이제 단기, 중기, 장기의 추세를 보면서 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빨간 다이아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아주 계단식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아주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조정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반등의 폭이라든가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캔들을 같이 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순간순간 7월 달에도 급등을 했고 횡보를 해줍니다. 조정의 폭이 진짜 아주 제한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들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의 폭이 직전에 이 저점 때는 하나도 안 깼습니다. 그만큼 큰 그림에서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움직임들이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세가 시작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큰 저점과 고점의 자리에 여러분들 50% 정도의 조정 또는 3분의 1 정도의 조정밖에 안 보였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이 종목은 직전의 고점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여러분들께 제가 46,000원, 7,000원, 8,000원, 5만 원 이하의 자리에서는 흔들릴 때마다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5만 원 이하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확인해봤고요. 현대 오토에버 텔레칩스 솔리드는 저희가 강의 때도 함께 해봤기 때문에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추가 자료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소장님과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